근데 이 팀은 공격진이 와 환상이죠. 네, 이번 월드컵은 감독들이 좀 바빠요. 네,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4연패가 돼요.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 네, 다음 월드컵 나옵니다. 이거 우승 못하면 다음 월드컵 또 나와요. 아 근데 지팡이를 짚어서라도 나올 겁니다. 프랑스, 스페인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잉글랜드를. 그거는 잉글랜드 매치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PL의 뜨거운 이슈를 구워보는 PLBQ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성욱이고요. 오늘도 월드컵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3명의 패널분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박문수 해설위원, 유튜브 안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는요, 이겁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어느 나라일지. 예. 매번 사실 월드컵 뭐 시작할 때마다 한 1년 전부터 이 팀이 우승할 것 같다. 이번에는 이 나라가 좀 더 센 것 같은데, 이런 예측들이 많잖아요. 각자 이제 세 분께서 생각하는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는 누굴지,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은지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피파 랭킹 제가 잠깐 10위까지만 짚어드리면 프랑스가 1위고요.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포르투갈, 브라질, 네덜란드, 모로코, 벨기에, 독일, 이렇게 10개 나라가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피파 랭킹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5위입니다. 예, 좀 떨어졌죠. 자, 이 10팀 안에 다들 예상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앙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느 나라를 주로 우승 후보로 꼽으실지. 뭐 그럼 사실 이제 우승했던 아르헨티나나 네. 결국 저는 프랑스를 가장 유력하게는 보거든요. 네. 스쿼드 프리큰 굉장히 좋고 네네. 특히 공격진이 저번에 브라질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유기적으로 개인 기량으로 반대 전환을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마치 파리 생제르맹이 축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해서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부상이 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상이 이슈다. 예. 약점으로 뽑은 건 좀 부상이거든요. 이제 쿤데나 우파메카노 뭐 이런 자원들이 은근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정도만 조심하고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거 정도만 조심하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프랑스. 네. 박문수 위원께서는요. 저도 이제 프랑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프랑스랑 아르헨티나를 프랑스, 아르헨티나. 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프랑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아르헨티나는 별 생각 없습니다. 사실 뭐 오늘 주제는 얼마나 네. 이제 많이 틀리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특집이 될 것 같아서 네. 아르헨티나는 일단 북중미에서 열리는 대륙이라 저는 예. 남미 팀에 좀 강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치가 지리상. 네, 그래서 역대 열렸던 북중미에서 열렸던 대회도 다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국제 정서상 국제 정서상 또 약간 홈그라운드 분위기를 조금 더 그쪽 팀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제 단체로 원정으로 오거나 뭐 이제 또 티켓 가격도 이번에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이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 이거 뭐 경기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좀 더 가능성이 있을 네, 수도 그러니까 있다.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프랑스를 제외하면은 제외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고민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안정된 전력을 갖추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프랑스를 해주셨으니까 아르헨티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송영주 위원께서는요. 생각한 게 다 똑같은 것 똑같죠. 같아요. 저도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해요. 곰곰이 돌아보면 최근 월드컵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나라는 프랑스가 아닌가. 프랑스다. 물론 디펜딩 챔피언은 아르헨티나고 박문수 해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펼쳐지면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2차례는 브라질 한 차례, 아르헨티나 한 차례, 그리고 미국에서는 94년도죠. 그때는 이제 호마리오 베베토 이제 브라질이 우승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아르헨티나도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프랑스에 더 높게 둔 거는 프랑스는 전력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지금 그렇죠. 흐름도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물론 아르헨티나가 메시 얘기도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은 호날두 얘기도 있고 라스트댄스를 벌이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응집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데시안 감독이 있어요. 데시안 감독이죠. 네, 데시안 감독이 2012년부터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요것이 마지막 대회가 되고 지단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그 일부는 그렇게 보도하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시안 감독을 위해서 라스트댄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프랑스 대표팀은 동기부여도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다가
은바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A 매치에서 56골인데 물론 이제 월드컵 전에 올리비에 지루의 57골 기록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바페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눈치 없는 앙크가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프랑스보다는. 왜냐하면 이미 우승을 한 차례 했고 메시를 위해서 모두가 쥐어짜는 이게 카타르 월드컵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는 동기부여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메시도 이제 나이가 4살 더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승 후보 중에서 다크호스는 저는 스페인이라고 생각해요. 스페인. 네, 왜냐하면 스페인 입장에서는 다시 올라왔거든요. 무엇보다도 라민 야말이라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스페인 축구는 짜임새가 있습니다. 사실 메이저 대회는 우승한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죠. 그래서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이 월드컵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스페인이 메이저 대회 3연패 했을 때 유로 월드컵 유로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로 우승했으니까 월드컵 한번 다시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또 유로. 네, 천하제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스페인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나왔고 프랑스를 다 꼽아 주셨어요. 그러면요 프랑스를 한번 눈치 없이 프랑스 얘기하신 앙크님 누가 네, 말해도 진짜 프랑스를 그러니까 먼저 말할 사실 거예요. 사실 빼고 누가 얘기한다는 게 프랑스예요. 불가능해서 네. 맞아요. 이 디디에 데샹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 대표팀 아까 송영주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샹 감독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프랑스 대표팀 가장 강력한 강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세 분께 의견을 물을게요. 저는 마침 이거를 스페인 대표팀, 아르헨티나 대표팀 이렇게 뽑았는데 결국 풀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뎁스가 또 구스토하고 디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구스토, 디뉴만 돼도 국대에서는 괜찮은 멤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쿤데하고 테오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쪽들의 공격도 괜찮고 미드필더 밸런스도 괜찮고 뭐 라비오나 추아메니, 시르키 다 괜찮아서 뭐 약점이 없는 게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뭐 부상이 있거나 뭐 데샹 감독이 써야 될 선수가 갑자기 뭐 센터백들이 뭐 줄부상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여기는 약점이 없어서 뽑았습니다. 약점이 없다. 예. 박문수 위원께서는 프랑스 어떻게? 저는 일단 월드컵을 우승하려면 좀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수비가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양상을 한 명이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존재, 그러니까 스타의 존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타가. 예를 들면 뭐 상대가 뭐 밀집 수비를 하고 있는 그런 걸 혼자 깨서 이제 유의미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활약이 한 선수가 필요한데 프랑스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비진도 뭐 데시안 감독이 오랫동안 또 팀의 조직력을 잘 갖춰왔고 그리고 은바페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바페 선수가 뭐 워낙 또 전성기의 기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가 또 찾아보니까 대지는 움직이는 그 동선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또 3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뭐 멕시코에서 하는 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지대에서 하는 것처럼. 멕시코에서. 근데 이제 프랑스는 뉴욕에서 한 경기, 필라델피아에서 한 경기, 보스턴에서 한 경기 조별리그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이제 동부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시차 적용이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수월하겠네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버스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체력적인 부담. 왜냐하면 또 뭐 작년에 저희 클럽 월드컵 보셨겠지만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그 뭐 물론 밤에 경기를 하는 경기들이 있겠지만 이런 체력적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들은 그런 좀 변수들이 많더라고요. 뭐 기상, 뭐 갑자기 뭐 낙뢰가 내린다고 해서 뭐 기상 그런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첼시 팬이시니까 그 클럽 월드컵 우승할 때 그런 첼시는 진짜 그 레인 딜레이가 많았거든요. 뭐 갑자기 너무 많았죠.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경기하고. 벤피카전은 잤다 일어나도 됐어요. 그래서 뭐 거의 야구 경기 연장 끝나는 것처럼 경기가 예. 뭐 오래 걸렸던 적도 있었어요. 네. 프랑스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이번 대회에서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이번 대회는 또 여러 나라, 그러니까 최대 우승을 하려면 기존 대회와 다르게 8경기를 치러야 되는 경기 수가 많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8경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스쿼드를 가졌냐라고 했을 때 진짜 더블 스쿼드 돌려도 되지 네, 않나요?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좋기 때문에 프랑스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가 뭐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랑 같은 조고요. I조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적으로 조별예선 치르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송영주 위원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게 또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또 있는 선수들이 그대로 또 뛰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디디에 데샹 감독이 토너먼트에 강해요. 네.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성적을 낼 줄 압니다. 물론 이제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자국에서 펼쳐진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준우승에 그쳤지만은 역시 토너먼트에 강한 면모가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강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데 러시아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네. 크로아티아에게 대승 거두면서 우승했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했지만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아 그렇죠. 은바페 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연속으로 월드컵 결승까지 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을 치르는 법을 알고 있고 우승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스쿼드 두껍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축 선수 한두 명이 빠지면 흔들리는 팀도 있어요. 근데 이 팀은 공격진이 와 환상이죠. 네, 공격진, 미드진, 수비진 모두 환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네갈 이라크 경기 끝나면 노르웨이전은 롯데 대거 돌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전반전에 승부를 결정지으면 후반전 일정 시간이 되면 롯데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수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앙크님께서 약점이 없는 프랑스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네. 그렇죠. 뭐 사실 세계 랭킹 1등인 팀이고 사실 지난 대회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한테 예. 막혀서 사실 우승을 못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뭐 큰 약점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대표팀의 주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클럽 월드컵 보면서 그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클럽 월드컵 나왔을 때는 약간 좀 지친 영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 경기 수도 많았고 그 주축 선수들이 나왔을 때 좀 힘든 모습 보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최상위권의 레벨의 경기를 치르고 대표팀에 오는 선수들이 그 체력 컨디션을 월드컵에 맞춰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데샹 감독 밑에서 물론 지난 유로 2024 4강에서 스페인에게 1대2로 패배했지만은 거의 90분 내에 패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하면은 연장전으로 가거나 승부차기 패배가 되게 많습니다. 변수가 있었군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부차기까지 가면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그 전에 결정지을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결정짓는 힘은 이 팀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네. 그럼 이 프랑스 진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만약에 한 명을 꼽아본다. 키플레이어 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선수? 뭐 당연히 뭐 은바페는 물론이고 덴벨레도 있고요.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지 이번 월드컵에서. 이럴 땐 홍대픽도 좋거든요. 그래서 네. 매냥 고르겠습니다. 저는. 매냥. 네. 아. 누가 봐도 은바페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렇죠. 매냥의 경기력도 중요한 것 같고 매냥도 네. 은근히 부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 매냥이 꾸준히 나와서 월드컵까지 나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냥. 또 어떻게 지켜주느냐. 이, 네, 이 친구가 보겠습니다. 빌드업도 되고 선방도 되는 그냥 꽤 괜찮은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밀란에서 예. 또 이 좋은 모습 보여. 첼시가 열심히 노려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끝까지 나와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네. 잘 네. 지키면서 나와주는 것. 네.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두 분께서는요? 안크랑 저랑 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매냥 생각하는 꼽으셨군요. 게 네. 벌써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네. 저도 매냥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좀 언급할 선수가 있다면 올리세. 올리세. 네. 최근에 올리세 활약 아. 보고 되게 놀라는 경우가 어. 많아가지고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약이 좋다 보니까 상한가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바페가 조금 더 득점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네. 은바페도 비판이 있어요. 예. 수비 가담을 좀 덜- 잘 못한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은바페가 부상 이후에 물론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부상 이후에 슈팅 대비 골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긴 있는데 올리세 선수가 같이 뛴다면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올리세까지 진짜 무섭네요. 네. 어마어마한. 네,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얘도 프랑스야라고 할 만한 선수가 저는 우스만 덴벨레 뽑고 덴벨레,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발롱도르 위너죠. 위너인데
잘 모르는 분들은 얘가 왜 발롱도르 위너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 아무래도, 모르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챔피언스리그도 잘 안 보고 뭐 그냥 프리미어리그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된 뭔가 이제 활약을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활약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은바페 선수의 뭔가 공격 그런 안 풀리거나 할 때 덴벨레 선수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덴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스트라이커가 무한히가 슈팅이 막혀서 그때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에키티케 같은 선수, 뭐 덴벨레, 에키티케 이렇게 왜 야구로 치면은 이제 4번 타자가 막히면 5번 타자, 6번 타자가 해결하듯이 네. 이제 그 뒤에 있는 선수들 서브도. 저는 네, 덴벨레나 에키티케 같은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 프랑스의 성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리버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에키티케가 약간 깜짝 스타가 되지 않을까. 너무 네. 잘하더라고요. 그 공격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나와서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또 팀에 또 네. 없는 유형이기도 하고 프랑스 맞아요. 팀에서 네. 자, 이렇게 또 은바페, 덴벨레 그리고 진짜 와 올리세까지 있는, 그리고 매냥이 지키는 네. 프랑스 대표팀. 진짜 약점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감독도 저도 그렇고. 네. 이걸 짜 보니까 네. 어디는 또 풀백이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예.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는 국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또 공격진이 좀 하무스나 또 애매한 것 같고, 뭐 아르헨티나는 이 미드필더진이 좋았는데 요즘 엔조나 이런 애들이 좀 경기력이 네, 떨어지기도 예. 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점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는 약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누가 부상 당하거나 혹은 누가 뭐 국대에서 마찰이 있거나 뭐 이런 특수성이 있지 않으면은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올리세, 에키티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기는 약점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 뭐 축구 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프랑스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을 것 같은데, 대항마로 또 뭐 아르헨티나, 스페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앙크님께서는 또 다른 팀 어떤 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부러 호날두하고 메시 있는 팀 뽑아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여기는 네, 우승 후보로 뽑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바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스페인 국가대표를 이제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바르샤 선수들도 많고, 예. 데라푸엔테가 이끄는 스페인 대표팀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일단 스페인 대표팀은 볼을 점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뒷공간에 유린할 수 있는 날카로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들라인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페드리, 로드리 이런 선수들이 중심만 잡아준다면 네. 볼을 쉽게 빼앗기지 않는 축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니코 윌리엄스의 몸 상태를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뭐 최전방에 오야르사발이라든가 언제든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물론 스페인 대표팀의 최전방이 뭐 음바페나 혼란이나 그 정도로 파괴력이 넘치는 선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야르사발의 활약상을 보면 골이 필요한 순간에는 넣어줍니다. 딱 필요할 때, 네, 그때는 필요할 때 많은 해주는군요. 골은 아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넣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야르사발은 값어치가 있고요. 또 스페인 축구에 어울려요. 오야르사발이 소시에다드에서 윙어로 시작해가지고 네.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선 플레이도 잘하고 뒷공간 침투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팀은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역시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죠. 물론 선발 라인업에 못 들어올 수는 있어도 뭐 하이선이라든가 쿠바르시라든가, 물론 하이선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 측면에 쿠쿠레아 같은 선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은 기대가 됩니다. 여기다 스페인은 상승 곡선이에요. 네, 유로에서 우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에서 뭘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한 게 타대륙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우승했거든요. 네, 더위에 강합니다. 남아공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중미에서 어떤 모습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를 만났어야 되는데 94년도 우리한테 한번 잡혔었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남아공 월드컵의 위너기 때문에 뭐 그때 영광을 또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승을 하면 또 그다음 유로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자, 스페인 국가대표팀 박문수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스페인도 저도 이제 주요 국가들의 이제 그런 저는 동선이라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다 찾아봤는데, 스페인이 H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동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1, 2차전을 애틀란타에서 하고 3차전을 우리가 하는 그 과달라하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대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거기서 조별리그를 진출한다면
8강까지는 좀 대진이 좀 수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1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네. 했을 때, 근데 즉 8강 이상 올라가면 프랑스를 만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고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스페인은 가장 그러니까 저점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통틀어서, 그러니까 늘 이제 뭐 점유 기반으로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경기장이고 환경에서 펼쳐지는 대회라는 것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펼쳐지는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서 펼쳐지는 축구를 하더라도 그 어느 국가보다 큰 전술적이나 어떤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기들의 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축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슈퍼스타의 유무가 네. 이제 야말이라는 야말. 네, 또 신성이 또 월드컵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팀 뽑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예, 지금은 다 그래서 스페인도 정말 좋은 전력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일단 H조라서 스페인이 뭐 카포베르데 이번에 첫 출전하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 속해 있는데 1위를 해서 올라간다 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8강전에서 뭔가 미리 보는 결승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네. 보면은 결국은 세 번째 경기는 힘을 좀 뺄 수도 있어요. 네. 세 번째 경기가 우루과이전이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스페인도 아마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이 맞겠네요. 전략을 잘 짜고 있고. 전략- 이번 전략적으로. 대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팀들이 네. 1, 2차전의 결과를 보고 뭐 물론 그래서 1, 2차전에는 총력전을 기울고 네. 다른 팀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대진 같은 것도 좀 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좀 수월하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감독들이 좀 바빠요. 네,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가서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이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감독들이 룰도 전체적으로 바뀌었고요. 네. 계획하에서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맞아요. 선수들이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지휘를 잘 해야겠네요. 네, 코치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 국가대표팀 어떻게 또? 저는 프랑스한테 얘기했던 거를 그냥 스페인으로 옮겨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만약에 부상이나 폼 저하가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스페인은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루이스라든지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니코 윌리엄스라든지 그리고 좀 오른쪽 풀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승 레이스를 달렸을 때보다는 이제 선수들의 폼이나 부상 문제 그리고 몇몇 포지션에 이제 구멍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장점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푸엔테 감독은 이제 쿠쿠레아가 있으니까 저도 아는데 쓰는 선수를 좀 주로 이렇게 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토너먼트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 선수를 밀어주면서 조직력을 갖추고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좋은데 애들이 저는- 퍼지죠. 예, 퍼진다는 게 좀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푸엔테 감독 밑에서 국대를 치르고 넘어오면 전반적으로 프리시즌 준비할 때 폼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월드컵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한 대로 미국 이제 북중미는 좀 덥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8강, 뭐 4강까지 올라간다면 체력 관리나 폼 관리를 할 수 있나,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 국가대표팀 얘기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르헨티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랭킹 3위니까 아르헨티나 스칼로니 감독이 이끌고 또 메시가 사실 저는 지난 대회가 라스트 댄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진짜 찐막이 되겠네요. 모르죠. 네. 더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때 댄스 네. 친 애들 다 다시 나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메이저 대회 3연패예요. 아 그렇죠. 코파까지 치면은 그래서 이번 월드컵까지 우승하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4연패가 돼요. 오. 우리가 뭐 스페인 얘기할 때 유로 월드컵 유로 하면서 메이저 대회 3연패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코파 월드컵 코파거든요. 물론 이제 유로와 코파를 약간 차이를 두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얘기는 뭐 메시의 라스트 댄스 여부를 떠나서 이 팀은 우승하는 법을 좀 알고 있다. 스칼로리 감독은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뭐 프랑스, 스페인도 그랬지만 아르헨티나 역시 뭐 우승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팀이니까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이랑 같은 조예요. 이 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뭐 조별리그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네. 아르헨티나는 다 미국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를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다 미국에서만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선수보다 리오넬 메시한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뛰었던 경기장 뭐 이런 데서 뛸 수 있을 만한 MLS에서 지금 활약을 하는 선수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메시가 미국에서 뛰면은 이 어찌됐든 미국 내에서 기반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팬들, 그러니까 메시 팬들이 그 분위기를 좀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아직도 메시의 영향력이 큰 나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래서 곁들여서 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라우타로나 훌리오 알바레스의 활약이 더 중요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선수들이 메시만큼의 활약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메시가 최근에 MLS 경기 보면은 그 선수 원래 바르셀로나 때부터 그 알바나 부스케스 이런 선수들 활용을 잘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 환각 패스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명해졌었죠. 알바가 있는 줄 알고 왼쪽으로 그 벌려주는 패스를 하는데 없어서 보통 그렇게 하면 알바가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럼 알아서 이제 침투하고 하프스페이스 뒤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메시도 확실히 그런 부분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그렇게 막 아무도 없는데 패스하는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선수도 이제 나이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수비적인 기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회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럼 그 외의 순간에 이제 알바레스나 뭐 라우타로 뭐 이런 선수 그리고 저는 좀 니코 파스도 되게 눈여겨봐야죠. 네. 신성이죠, 신성.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그런 활약들을 펼치느냐가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니코 파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 월드컵 때 보면은 막 메시 호위무사다 해가지고 데폴이랑 메칼리스터가 막 되게 떡상했잖아요. 이번엔 또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국민성인 것 같은데 네. 애국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대 뛸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토트넘 팬인데 그래서 로메로한테 항상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메로는 이제 뭐 A 매치만 되면은 막 갑자기 부상이어다도 가서 뛰고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래서 정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뭐 오타멘디나 로메로 같은 선수들 뭐 로메로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연 2022년대의 그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게 2002 카타르 월드컵 때 보면은 메시가 뛸 때 수비 문제는 항상 거론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스칼로니 감독이 그거를 메우는 데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해결책을 찾았다는 얘기가 나머지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뛰어줬어요. 근데 4년이 흘렀잖아요. 그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는 엄청난 스타들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만큼 뛰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메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아르헨티나도 아마 이번이 뭐 메시의 라스트 댄스이기도 하지만 86 멕시코 월드컵 때 마라도나가 우승시켰거든요. 그래서 마라도나에 대한 향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또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94 미국 월드컵 때 마라도나가 도핑 문제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여하튼 아르헨티나도 동기부여는 잘 될 것 같다. 또 메이저에서 경험도 있고 아르헨티나 또 3회 월드컵 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 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궁금한데. 저도 사실 크로아티아나 이런 팀들을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드리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때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모드리치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그러니까 브로조비치나 이런 동료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활동량을 조금 줄이고 이제 패스나 시야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도 나이가 찼고 그리고 몇몇 자원들의 폼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젊고 새로 투입되는 선수들이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되고 사실 가장 조직력에 기대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르헨티나가. 수비력 문제도 있고 이제 수비할 때 수비 가담도 제일 많이 해줘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스칼로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MLS에서 메시가 뛰니까 맞아요. 그 가장 중요한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니까 이 북중미 월드컵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확실하게 있겠죠. 뭐 데폴도 그렇고 다 지금 MLS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향후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마이애미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적응이 잘 될 것 같긴 한데 말씀해주셨던 그런 뭐 수비 조직력 문제라든가 그런 메시가 빠졌을 때 어떤 경기력을 펼치냐 이런 부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시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호날두의 포르투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날두도 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으로 또 이제 또 뭐 관둘지 안 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호날두도 마지막일 수 있다. 근데 사실 호날두는 너무 참가상이거든요. 사실 이게 메시 때문에 이름이 들어갈 뿐 최근에 호날두의 그 국대 활약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물론 하모스 때문에라도 이렇게 네.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사실상 참가상이라서 저는 얼마 전에 호날두 영상 중에 공 뺏기고 막 머리 쏴주면서 예. 뒤늦게 따라가는 영상 보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호날두. 와. 근데 그런 또 거 있을 때마다 훈련 영상 올립니다. 자기 훈련하는 영상. 네. 일단 콩고 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랑 한 조에 K조에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인데 뭐 부패도 있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전력이긴 하잖아요. 포르투갈이. 삼선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원 미드필더나 이런 자원들은 다른 국대들하고 비교해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네. 뭐 프랑스 정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베스나 비티냐 이런 애들도 여전히 폼이 좋고 그러니까요. 네. 비티냐는 요번 경기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비티냐 정말 진짜 잘해요. 정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진짜 비티니아는 그날 뭐 경기 지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안 보이는 데가 없는 네. 수준이었어요. 그냥 필드 맞아요. 위에서 진짜 1등 축구도사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왜냐면 16강에서 호되게 맞아봤기 때문에 예. 우리 박문수 위원께서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풀백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포르투갈도 전 풀백 되게 좋다 아,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누누 멘데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공수 다 이렇게 좋은 풀백이 있을까 싶을 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선 뭐 3선 다 좋고 최전방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인데 또 포르투갈은 또 그런 면도 전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평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가 대비해서 성적이 잘 내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메이저 대회나 이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고 또 이제 호날두가 있으니까 호날두가 또 마지막 진짜 불꽃을 떼우면 뭐 이 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렇죠. 생각이고 그래서 포르투갈은 휴스턴에서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르네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은 NRG 스타디움이라고 휴스턴 텍산스 NFL 팀이 쓰는 구장인데 여기 개폐식 돔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환경적으로. 좀 그러니까 더위 변수는 좀 피할 수 있고 그런 뭐 기상적인 이변이나 이런 거는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일 것 같고 근데 16강을 밴쿠버 가서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변수죠. 이동을 해서 또 거기 기후적으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성윤준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그런 코칭 스태프 외에 이제 지원 스태프들이 얼마나 좀 잘 현지 음식이라든가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날두의 포르투갈도 호날두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제 무리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호날두 없는 포르투갈 팀은 그냥 평범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포르투갈 대표팀은 전통적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파울레타라든가 네. 누노 고메스, 누누 고메스라든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 휘날리며 유로 2016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4-2-2-2 포메이션 썼죠. 그래서 최전방에 호날두 난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칙적으로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사실 뭐 결승전은 호날두 난이가 아니라 에데르가 골 넣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무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호날두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호날두도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호날두 대신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가 얼마만큼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호날두가 호날두 해줘야죠. 호날두 나이는 해야죠. 들었지만은 결정력 하나만큼은 여전하거든요. 그 결정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부패가 있기 때문에 비티냐가 있기 때문에 이쪽 중원이, 미들라인은 예. 네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중원의 폼만 봤을 때는 네. 최고입니다. 진짜 지금 다 절정을 치르고 있어갖고 네 비티냐, 네베스, 부패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맞아요. 질비하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요즘 세리에를 잘 안 봐서 그런데 레앙의 폼은 좀 어떤가요? 아 오락가락합니다. 네. 하파엘 레앙 같은 경우에 네.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어요. 그 점이 좀 아쉽고 최근에 제가 봤던 경기 중에서 레앙하고 플리식이 약간 마찰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감독에게 항의하다가 교체했다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만
자, 호날두, 부페 이렇게 또 비티냐까지 있는 포르투갈인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은 최강이 아닌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또 포르투갈 또 메이저 뭐 우승 경력도 최근에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다 그 누구보다도 호날두는 월드컵 우승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메시가 했는데 그건 자기 커리어에 딱 한 줄이 비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우승이 딱 비잖아요. 맞아요.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포르투갈 최고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포르투갈 최고 전성기 하면 에우제비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북한 만나가지고 이기고 막 올라갔던 그때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메이저 대회 성적이 훨씬 좋아요. 유로도 우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포르투갈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는 맞는데 그 시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또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호날두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날두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이 대회는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를 즐겨야죠. 서사로 봤을 때 지난 월드컵 때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우승했고 이번에 만약에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우승을 한다면 진짜 끝까지 이제 그 라이벌리가 계속 끝까지 회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호날두가 은퇴할 거라고.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 다음 월드컵 나옵니다. 이거 우승 못하면 다음 월드컵 또 나와요. 아 근데 지팡이를 짚어서라도 나올 겁니다. 제가 뭐 메시를 더 높게 평가하는 면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르헨티나 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때 모습 보면 우리가 메시와 호위무사라고 했잖아요. 정말 메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메시가 월드컵에서 그동안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아르헨티나 내에서 얼마만큼 비판을 받았는지 선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월드컵 우승을 선사해야 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깔려 있어요. 이미 선수단이 입장할 때부터 메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응집력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호날두는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호날두는 유로를 중간에 우승했잖아요. 그때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사실 뭐 지난 월드컵 때 생각해 보면 저희도 뭐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 이 소식을 딱 듣고 와 메시가 우승했네 이 말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네.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네보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호날두하고 메시 비교할 때 메시가 코파 우승했을 때 야 이제 메시 코파 우승했어. 그럼 호날두의 유로, 메시의 코파 비교했을 때 아 그래도 유로가 더 낫지 막 이런 얘기가 권위적, 있으면서 예. 네, 호날두가 좀 더 우위 있지 않아?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월드컵 우승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마침표로 찍었다고 볼 수가 무게가 있죠. 탁 달라지죠. 네. 그리고 나서 코파 또 우승했고요. 그런데 호날두 입장에서도 이번 월드컵이 그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자기 맞아요. 선수 생활이 며칠 안 남았어. 코카콜라도 안 마셔 이분은. 이분은 자기 관리한단 말이야. 지금 아들이 막 쑥쑥 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모든 힘을 쏟아붓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팀으로서 이루어졌을까의 문제죠. 팀으로서 해야죠. 이거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그 응집이 됐거든요. 근데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응집이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 저는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양팀 모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께서 잉글랜드 대표팀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옵타에서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했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잉글랜드를 그거는 잉글랜드 매치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측을 했다고. 옵타가 예. 영국 업체 회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우리 FM 하면은 일본 팀의 선수들 능력치 좋은 것처럼. 일본 우승 확률이 거기서 1%, 우리나라가 0.3%더라고요. 자,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피파 랭킹 4위 투엘 감독이 이끌고 있고. 늘 잉글랜드는 거기에 끝인 것 같아요. 사실- 나쁘지 않은데. 맞아요. 뭐 할 것 같은데. 근데 지난 월드컵 때 제가 잉글랜드 첫 경기를 봤을 때 약간 충격을 먹었고 벨링엄, 라이스 그 투 볼란치가 진짜 와 장난 아니죠. 예. 딱 그때 충격을 잉글랜드가 이제는 이렇게 됐나? 근데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 뭔가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이건 진짜 기회입니다.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못하면 안크가 얘기한 대로 뭔가 할 것 같은데 항상. 그저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벗어났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경기가 2002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과 잉글랜드 경기거든요. 호나우지니의 그 엄청난 프리킥으로 시먼 골키퍼 넘겨서 골 들어가고 이런 경기였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잉글랜드 선수들이 사기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름값은 대단한데
열정이. 열정이 이게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66년도에 잉글랜드 월드컵 때 잉글랜드가 우승한 적은 있지만 그 다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우승 후보라고 들을 수 있는 슈퍼스타는 많지만 사실 그 슈퍼스타도 거품이 좀 껴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성적을 못 내는 팀이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는 성적을 내고 있어요. 우승을 네. 못할 뿐이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리 케인도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 지금 뭐 93년생이죠.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탑 3 안에 들어가는 스트라이커 네.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 건 음바페, 홀란, 해리 케인 아닙니까? 사실 동일선상이라고 봐야죠. 누가 더 앞이다기보다 네. 동일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 케인 있을 때 뭔가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미들라인이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데클런 라이스라든가 여기다 이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보면 욕심 나거든요. 우승 욕심이 나요.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도 이번에 뭔가 해야 된다. 네. 네, 안 하면 욕할 거다. 그렇죠.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랑 같은 조입니다. L조예요, L조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조별리그가 좀 다른 팀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른 우승국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까다롭죠. 있는 편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뭐 아르헨티나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에 비하면 사실 크로아티아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죠. 가나도 사실 복병이죠. 네, 가나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조별리그를 어떻게 하느냐? 파나마가 좀 불쌍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출전에 의의를 네. 줄 수도. 파나마도 이제 혹시 몰라요? 네, 근데. 북중미 쪽이라 여기도 열기가 엄청 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미리 좀 양해 사과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잉글랜드는 저는 위원님 말씀 너무 좀 공감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면은 저는 이제 야구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대표팀이 항상 WBC 나오면 약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 대회가 아닌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리그에 좀 더 집중하는 나는 것 같은. FA 시즌이고 네. 또 몸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상 관리하기 차원의 이번 대회에 나오는 스쿠발. 거지. 뭔가 이제 대회 국가의 약간 명예를 위해서 네. 모든 걸 다 쏟아바친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이 과거에 진짜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 유로 2000 뭐 이런 거 볼 때 하더라도 유로 2000 아니면 뭐 그런 유로 대회들 할 때 보더라도 아 이게 내가 하던 스타들의 뭔가 그런 영향력은 아닌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케인 위주로 팀이 많이 좀 구성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제일 가장 다른 점은 투엘 감독이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투엘 감독이라는 지도력 있는 감독이 또 토너먼트 대회에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엘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투엘 네.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첼시- 투엘은 이런 사람이에요. BGM 깔고. 말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돌문 때도 14가지 전술을 번갈아 가면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첼시 때도 그렇게 이제 전반과 후반, 전반에 안 먹히면 후반에 전술을 바꾸는 식으로 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토너먼트에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그렇다고 스쿼드적으로 변화를 못 줄 정도로 스쿼드가 나쁜 팀이냐면 오히려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기대가 되는데 아 사실 이 오른쪽 풀백 문제도 있고 저는 군데군데 믿고 갈 만한 선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업 가구의 격차도 좀 크고 이 군데군데 특히 수비 쪽은 믿고 갈 만한 선수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높은 성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골키퍼도 좀 불안한 면이 네. 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잉글랜드가 네. 계속 그랬었죠. 저는 오히려 조별리그에서 좀 고생하는 게 32강은 가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조별리그에서 좀 고생하면서 정신 차리는 게 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좀 더 있긴 불타오르게 있어요. 미리. 네, 불타오르게 그렇죠. 미리. 지난 대회에 아르헨티나가 딱 그랬었잖아요. 네. 그 사우디한테 사우디한테 지고. 네. 그게 잉글랜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이번에. 네. 잉글랜드는 그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승 후보라고 들었던 데에서 미끄러질 때 느낌은 4강에서 막 미끄러지면 뭐 90 이탈리아 월드컵 뭐 게리 리네커 폴 가스코인 있었고 그때 진짜 리네커 멋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거기서 미끄러질 때라든가 아니면은 유로 96에서 이제 4강에서 미끄러질 때라든가 그땐 시어러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 4강 갔다가 미끄러지는 거 봤을 때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경기력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웨인 룬이라는 선수가 있을 때도 성적 내지는 못했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오원 있을 때도 그렇고 MASK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미들 라인도 지금 갖춰져 있고 그리고 투엘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감독하고 분데스리가에서 감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잘 파악하고 있고 선수들 활약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놓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잉글랜드의 엄청난 선수들이 또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축구 팬분들께서도 EPL이 가장 익숙한 그 리그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 많은 주목을 또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불타올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재밌는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짧게 그러면 다른 나라들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독일이나 브라질도 있고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다크호스가 될 것 같은 나라들 또 이 나라도 볼만하다. 어떤 나라들이 있을지 한번 짧게 한 분씩 저는 들어볼게요. 노르웨이가 좀 재밌을 것 노르웨이. 같아요. 경기력도 꽤 괜찮고 예. 홀란드가 월드컵 예선이나 이럴 때 보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들도 끈끈하게 축구를 잘하고 있어서 크로아티아 포지션을 노르웨이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월드컵 하면 무조건 독일이라고 독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독일은 뭐 기본적으로 뭐 최소 4강은 가는 뭐 이런 나라니까 뭐 아무리 다른 나라들의 전력이 좋다 그래도 독일 특유의 뭔가 조직력이나 응집력으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는 브라질이죠. 브라질. 네, 월드컵 하면 최다 브라질이기 때문에 우승국이니까요. 네, 브라질을 눈여겨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 북중미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네이마르가 대표팀에서 제외될 것 같거든요. 안첼로티 그렇죠. 감독이 차출하는 선수 명단을 봐서는 네. 그리고 제외돼도 저는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뭐 비니시우스라든가 하피냐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많죠. 다만 브라질도 약간 언밸런스하고 그리고 남미 예선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브라질은 엄청 고생했습니다. 남미 예선에서. 그때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간 게 아르헨티나인데 네. 아르헨티나 바로 돌아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콜라리 감독이 브라질은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은 역시 이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2002년에는 또 박문수 의원께서 언급하신 그 독일과 결승전에서 또 브라질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월드컵 때는 진짜 또 열려서 그때 꺼내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뭐 수많은 예측이 있지만 자 이렇게 또 피파 랭킹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2016 북중미 월드컵의 유력한 우승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축구는 역시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PLBQ였습니다.